네. 내가 말을 못해. 하나, 둘, 셋.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해야 된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야오당이에요? 네. 네. 야오당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 민주당 포함해서 5당이었던가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아니고 그때는 아니고 기본소득당. 저희는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고 저희가 들어가면 야 입당이지 네. 하고 야오당, 야유당 이렇게 예. 행보로 같이 해서. 했었죠. 네, 네, 우리 야오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환영합니다. 조금 더 일찍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전에 당대표, 원내대표 뵐 때 같이 뵈려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좀 자유로운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했습니다. 어쨌든 환영하고요. 우리 야오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신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채워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하시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주시고요.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국내외 언론이 미국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된 조란 맘다니를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너무 비싸다. 정치가 비용을 낮추고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뉴욕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같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뉴욕보다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또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가 힘을 내시기를 저희가 희망합니다. 또 불평등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정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비상한 각오로 불황, 불평등,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담대한 의제를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마 대통령님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내란 세력, 또 수구 기득권 세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정의 앞길을 막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가도록 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청산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시대적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님께서 검찰 개혁을 완성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언론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또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을 저희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절실합니다. 아마 지금이 개혁의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는 국민들이 정치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계승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강화하시면서도 민주정부의 한계를 극복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이 1년 전에 발의를 했던 검찰개혁 4법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깨우겠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님의 개혁 구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합정치로 더 큰 개혁 그리고 더 큰 통합을 이뤄 주시리라 믿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으로 해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과 제2야당이 원탁회의를 출범시켰고 국민 앞에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질서 회복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약속일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새 약속보다는 첫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함께 하셨으니만큼 원탁회의 합의를 소중하게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님 직속에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시기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심을 잘 살펴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염천에 대통령실 앞에서 4일째 노숙 철야를 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여야정 국정협의체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찬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진보당 대표에게 연락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힘없고 백없는 분들이신데요. 오랜 시간 국가 공동체로부터 소외됐던 분들이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첫 국무회의 때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채용 관행을 바꿀 것을 지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척 반가운 소식입니다. 엊그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시급이 11,110원이었습니다. 올해보다 70원, 0.8% 올리겠다는 건데요.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생활임금법으로 법제화해서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다. 이 말은 2019년 5월에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간의 노정교섭 선언식에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경기도 노정교섭에서 47개 안건에 대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실무 교섭을 진행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난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 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두 차례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됐던 노조법 2, 3조의 조속한 개정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급식 노동자의 폐암 등 끊이지 않는 산재 해결,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국가 책임 확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양회동 열사를 비롯한 건설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고용 문제 해결,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코로나 시기 약속했던 보건의료 노조와의 노정 합의 이행, MG손해보험의 매각 재추진, 그리고 고용 승계와 복직을 위해 수백일째 고공농성 중인 옵티컬 하이테크와 세종호텔 노동자들까지 미룰 수 없는 노동사회 현안들이 그야말로 쌓여 있습니다. 산적한 현안의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부와 노동계가 정례적 대화의 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겠다면서 노정교섭의 창구를 열었던 과거 경기도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 현안 외에도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에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개혁 과제들을 제때 실행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빛의 광장에 모였던 주권자 국민의 에너지와 지혜로운 수기 과정으로 역사적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5월 9일 시민사회와 5개 정당은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사회대개혁 주요 정책과제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개혁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요구드립니다. 끝으로 새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망법 발언으로 농심을 등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책과 배치되는 원정기업 출신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의 유임 소식에 농민들은 새 정부마저도 농민을 버리느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커질 대로 커진 불신과 갈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가 그간 강조하신 실용과 통합의 기조에 따른 결정이라면 새 정부가 품고 가야 할 농민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서 우려와 의구심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정권들의 농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사자인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협치를 기반으로 한 농정 추진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이 빛의 혁명 완수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광장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국민주권 정부를 기대하면서 진보당도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님 취임 첫날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셨는데 또 취임 30일이 되는 뜻깊은 날에 또 회견까지 하시고 또 오찬 자리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성공한 경제 대통령 또 민생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이슈, 어떤 아젠다에 강약 조절을 하실지 이런 것들이 다 메시지일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취임 첫날에 이제 오찬을 가지면서 저희가 대법관 증언을 포함한 법원 조직법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좀 천천히 진행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꼭 제 이야기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또 잘 참고해 주시고 또 반영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취임 첫날에 그런 대법관 증언 법원 조직법을 강행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 국민들께 더 잘 받아들여졌을까라고 하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협치와 뭐 탕평, 통합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다루면서 합의할 부분 하고 또 조금 더 신중하게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나눠서 이렇게 다룬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 있는 성과들이 앞으로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 검찰의 뭐 해체, 분리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오늘 뭐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수사 시스템을 바꾸고 사법 제도를 바꾸고 하는 부분은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얼마나 어떤 적응 기간이나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 이게 우리 정치인들만 수사받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보시기도 하고 또 수사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 없이 잘 짜여져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걸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충분히 대화 토론을 하고 또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는 잘 진행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뭐 제가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워낙 정치 감각이 좋으신데 취임 100일, 취임 1년 이런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때 우리가 민생과 경제 아젠다로 충분히 좀 치고 나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켜야 될 시기에 검찰 수사권 조정 뭐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정치적 에너지를 쓰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좋은 일일지 저는 좀 숙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쩌면은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던 문재인 정부도 먹고 사는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검찰개혁 문제를 좀 과도하게 정치적 에너지를 쓰면서 국민들로부터 조금 멀어졌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은 우리 국회 변호사 출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법과 뭐 검찰 이런 부분이 조금 과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뭐 물가나 부동산 굉장히 뭐 심상치 않은 상황인 만큼 좀 어떤 뭐 검찰, 사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것보다는 민생을 좀 잡고 가시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그러셨으면 훨씬 더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가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물론 저희 당 이름은 개혁신당이어서 뭐 이런저런 개혁들이 많이 논의되는 거 뭐 저희 입장에서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어떤 개혁도 다 이제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되니까 취임 첫날에 또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신 만큼 또 앞으로도 국민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신중한 제도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또 신경 쓰이시는 날일 텐데 또 저희 이렇게 기념비적인 날에 저희를 또 불러서 같이 오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윤혜인입니다. 오늘 그 취임 첫날에 이어서 이렇게 야5당의 지도부들을 오찬 만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격이 없는 소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또 지난 30여일 동안 쉴 새 없이 국정에 매진해 오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도 유능한 정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들이 많겠지만 저는 기본소득당인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의 요즘에 최대 고민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이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소득형 공약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더 잘 설득하고 더 잘 준비해서 제대로 실현해낼 수 있을까, 이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확대라거나 농어촌 주민수당이라거나 햇빛바람연금 같은 정책들은 인구위기, 그리고 지방소멸위기,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정책들이죠. 그리고 시급한 과제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하신 것을 저도 보았는데요. 현재 정부가 처해 있는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산적한 과제들로 선후 과제를 두고 대통령께서도 고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굴절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 이 기본소득형 정책 공약들이 국정기획 단계에서부터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최대한 수립되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전환적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온전히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본소득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전적으로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한 데에 민생 위기 경제로 어떤 2중 3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표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뿐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셨고 민생회복지원금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제안되고 있는 이 보편 지급 후의 선별 환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후에 꼭 근시일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다시 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때를 대비하여 좀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별이 강화되는 것보다 보편이 강화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강화시키고 보편 복지국가 완성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사안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조만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한 참사 유가족들을 모셔서 대화를 나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난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밝히고 계신 만큼 이태원 특조위가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특조위 공무원들이 지난 정부 마지막에 파견이 되면서 이 전 정부의 어떤 여러 잘못들을 좀 감추려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특조위가 요청했던 인력을 전부 채우지도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개시가 매우 늦어지고 있는 만큼 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의 재검토와 확충을 대통령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요. 국민주권정부가 시대정신을 받아 안아서 국민이 신뢰하고 또 국민이 존중하는 그런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과제 앞에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훌륭하게 이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하신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저희 국민들한테는 1년의 시간 동안의 변화에 대한 그런 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의 이제 선제적인 중단, 그리고 민생 추경 편성 등에 대한 신속한 결정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그 열망에 매우 적극적으로 화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정부, 그다음에 국민주권 정부의 이정표로서의 편말을 세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 응원하는 의미로 전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정책실장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대통령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통령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정부가 되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가를 천일 동안 함께했던 내용을 담아서 쓰신 내용입니다. 좀 여러 보고서나 일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조금 짬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과 더불어서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눈물로 쓴 책 노가다가 아니라 노동자로 삽니다. 이 책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통령 프로젝트 두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개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시민들과 함께 내란을 막은 입법부의 의원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입법부가 튼튼해야지 민주주의와 민생을 흔드는 그런 기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개혁, 지금 이 적기에 수평적인 분권과 더불어서 국민을 닮은 국회,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이 정치개혁의 논의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도 오랜 고민이 있으셨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단순하게 국회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철학으로서 그리고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주요한 정책과제로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정치 개혁과 더불어서 불평등 해소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추경에 이어서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 정책을 위해서는 재정과 세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도 조세 정의, 조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조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공정한 조세 체제와 함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하는 새로운 조세 제도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라면은 어떤 정부보다 새로운 발상과 혁신적인 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깊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더 국민 통합의 열정으로 좋은 성과를 내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피해자들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란 정권이 이들은 사법의 칼날에 우리 건설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사법 피해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노동자들이나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고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과 정치인들도 사법의 정치화로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검찰 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 중 하나는 잘 알다시피 조국 대표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8.15 대사면을 통해서 지난 검찰 독재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 그리고 언론인, 정치인 등 우리 국민들을 위한 빠른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회복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하람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검찰개혁이나 권력구조개혁이 민생개혁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편이나 검찰 사법개혁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생개혁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달라지고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나에 따라서 어떤 사법부 판단에 따른 어떤 제도들이 다시 설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민생의 회복을 위해서도 이런 개혁 조치는 반드시 병행돼서 가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어느 정부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개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 그 지켜보는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정치권에서 노력을 함께 해서 반드시 국민을 살리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고맙습니다.